천안 지금 하락기죠. 사실 전국의 하락장입니다. 전쟁, 금리, 물가, 위기, 폭락 등등 무섭고 자극적인 말들이 넘치는 때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도 하락이고 계속 하락이라는데 왜 부동산 전망이 궁금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영원히 떨어지진 않는다는 것도, 분위기는 언제든 확 바뀐다는 것도,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말에 180도 바뀐다는 것도 그동안 수없이 겪어왔고 그만큼 많은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벌벌 떠는 바로 지금이 부동산 전망을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또 한 가지, 전국집 값이 자 이제 시작합시다 하고 같이 오르던가요? 아닙니다. 서울, 부산, 광주, 강릉 전부 다 달랐습니다. 결국엔 어딘가는 이제 곧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작은 단위로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천안 부동산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천안은 2022년 중반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2022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다시 떨어지는 중입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오기 전에 2년 정도 상승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간단한 원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새 집이 부족하면 헌집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다 통하는 원리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이때 부동산에서는 이 공급을 새로 지어지는 집의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의 부동산 시장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공급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20년부터 22년까지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하락이 시작된 2022년은 어땠을까요? 우선 22년에 천안 공급량이 확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부동산 시장이 공급량이 많아진 해, 그 해에 바로 하락을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호흡이 긴 자산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2년씩 하고 세금이 많기 때문에 자주 샀다 팔았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도 1년쯤은 그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요? 역사상 없던 일이 왜 하필 지금 일어났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는 돈의 비용이니까요. 대출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금리가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아주 흔한 경우인데 월 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려고 합니다. 모두가요. 자, 보세요. 임대인, 그러니까 집을 가진 집주인이죠.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 현찰로 집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부분 대출 받아 삽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떨까요? 보증금을 현금으로 다 내나요? 아니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모든 대출의 이자가 다 비싸지는 거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집주인들은 금매로 집을 싸게 팔 수도 있고요. 임차인들은 월 지출이 좀 더 적은 월세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엔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둘 다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사실 일반적인 금리 상승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 정도는 소득이 늘어나서 괜찮거든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상승은 어땠죠? 금리가 그냥 상승했나요? 아닙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금리는 20배 올랐습니다. 0.25%였는데 4.5%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냥 상승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빨리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천안의 최근 부동산 흐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년 동안 상승하다가 22년에 갑자기 하락했다. 22년엔 공급량이 많은 건 맞지만 보통의 부동산은 이렇게 바로 하락하진 않는다. 즉 22년 하락장의 진짜 원인은 공급이 아니라 금리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금리가 고금리 기간이 1년을 넘긴 적이 없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이번 부동산 하락의 진짜 원인은 금리였는데 금리라는 이 이슈는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해 중반에는 미국 금리가 동결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임차인들 부담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슬슬 올라가겠죠. 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주게 되고 이게 시장 반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올해 후반부터는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요즘에는 워낙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터져서 무조건 낙관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략은 뭘까요? 이렇게 예상하고 난 뒤에 우리의 행동. 우선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지금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은 2년 동안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이 잠깐 멈춘 거니까요. 원래라면 없었을 기회가 잠깐 열린 겁니다. 금리 떨어지면서 시장 반등하면 또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 잡자는 겁니다. 물론 바닥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은 길게 봐서 이득이어야 합니다. 바닥 잡으려다 놓치는 것보다는 바닥이 아니더라도 흐름을 잡는 게 분명히 이득인 거죠. 다음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단 기다릴 시기입니다. 첫째로 지금 천안에 투자 물건이 있고 금매로 던질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올해 연말을 노리면 됩니다. 금리 이슈가 없어지면서 연말에는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리 상승 때문에 일어난 가격 하락의 제일 큰 산은 이미 지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연말까지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천안에 새로운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올해 공급량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2022년 천안 공급은 많았어요. 1년은 그냥 넘어간다 해도 2년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3년 공급량까지는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안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천안은 2022년에 갑자기 하락했고 2022년 공급량이 많긴 했지만 진짜 원인은 금리였다. 하지만 고금리는 역사상 1년을 넘긴 적이 없었고 연말에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고민이라면 지금 사면 되고 금매로 던질까 고민이라면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거고 새로 매매할까 고민이라면 올해 공급량까지는 확인해야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안 부동산 전망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고요. 모두 원하는 목적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